수강료 책정은요, 사실 기준이 없는데 저희가 기준이 없이 했더니 좀 치킨 게임을 하시는 원장님이 계셔서 너무 유감이고 마음도 아프고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서로 제살 깎아먹게 하는 거라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적절한 수강료를 책정하셔서 아이들한테 의미 있는 학습이 되도록 관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본사에 개인 회원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사실 코로나 때 생기게 된 건데 이 문해력이 이 코로나 전에도 사실 되게 중요하다고 계속 말하긴 했는데 코로나 때 너무 폭발적으로 이 키워드가 정착해 버렸어요, 교육계에. 문해력이라는 단어가. 그전에는 그냥 독해력, 독해력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래서 어머님들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알아보시는 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셨고, 그리고 코로나 때 학원을 잘 못 가고 이럴 때, 이 아이가 지금 잘 다니고 있는 학원이 있어요, 여기. 국어학원도 잘 다니고 있고, 영어학원도 잘 다니고 있는데, 여기는 매일 국어가 없는 거예요. 저희 학원이 매일 국어가 모든 학원에 다 들어가 있진 않으니까. 근데, 이게 학습이 괜찮을 것 같아서 하고 싶은데 할 방법이 없으신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본사 관리가 생기긴 했는데, 학원에서 관리를 하시는 거랑 본사의 관리가 차이가 있다는 거를 홈페이지에 명시해 놨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느냐? 본사는 그냥 온라인 관리밖에 못 해요. 교사 방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프라인으로 관리를 하는 거에서 많은 부분들을 할 수 없어요. 제공해 줄 수가 없어요. 그냥 온라인으로만 해야 되고 학습에 대한 귀책 사유도 아이와 자녀와 학부모가 가지고 있어요. 엄마가 제대로 잘 관리 안 해주셔서 애가 안 한 건데 뭐 피드백 줄 게 없잖아요. 아이고 어머니 지난주에도 길동이가 학습을 한 번도 못했네요. 벌써 3주째인데 일주일에 2번이라도 좀 잘 할 수 있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뭐 이렇게밖에 관리가 안 되잖아요. 근데 학원에서는 어떻죠? 일단 아이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죠. 애가 선생님 무서워하잖아요. 선생님한테 꾸지람 들으면 시무룩해하고 선생님한테 칭찬 들으면 기분이 막 좋아지고. 근데 우리가 인격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작은 칭찬 한마디 아니면 따끔한 어? 훈계 한마디를 했을 때 아이들이 변화하죠. 그런 것들이 온라인엔 다 제공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저희가 금액을 79,500원으로 책정을 해 놨습니다. 한 8만 원꼴 되죠. 1개월에. 그리고 3개월, 6개월이 되면 금액이 좀 다운이 되기는 하지만 대신 장기 결제를 하는데 홀드 기능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장기 결제에 따른 할인율이지 중간에 "아이고 한 달만 시험때라서 쉬었다가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기능이 제공이 안 돼요. 근데 학원에서 할 때는 가능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잘하다가 뭐 좀 슬럼프가 왔거나 그러면 잠깐 한 2달 정도 쉬었다가 다시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뭐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뭐 방학 때만 집중적으로 한 2달, 2달 이렇게 도 할 수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것을 감안한 이 두 가지 요소를 감안해서 당연히 본사에서 관리하는 비용보다는 높게 제대로 책정을 해서 수업을 해 주시라고 그래야지 차별화가 되잖아요. 우리가 똑같은 원료를 가지고 음식을 만든다고 해서 똑같은 가격이 책정되지 않는 것처럼 이 재료 자체 로 이 소비자가 정해지는 게 아니라 거기에 어떤 사이드들이 결합해서 완성도를 높이는가에 따라서 가치를 새로 창출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지도 또는 오프라인 지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오프라인 학습 환경을 조성해 주시는 것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차이점들을 좀 아시고 하셨으면 좋겠고 일 주일에 한 번을 카톡 관리가 나가고 그다음에 일 주일에 한 번 자동으로 그 보고서 만들어지는 거 있잖아요. 고거 이제 발송 드리고 그때 전화를 한번 드리는 게 본사 관리의 전부예요. 그때 전화 드려서 뭐 "지금 잘하고 있다." 아니면 "요즘에 예전에 비해서 쪼끔 아이가 네 학습 기록이 느슨해졌다. 좀 다시 마음가짐을 잡아야 될 것 같다." 뭐 그런 이야기들 짧게 짧게 통화하는 게 전부인데 이제 요렇게 됩니다. 반면에 학원에서 할 때는 어떤 관리들이 있냐면 일단 학생의 실력을 고려해서 난이도를 훨씬 더 유연하게 조정해 주실 수가 있죠. 잘 아니까. 우리가 수치화된 데이터로만 보는 거랑 또 이 아이의 얼굴 보고 이 아이의 공부 성향이나 실력이나 이런 거를 알고 상담하는 거랑 천지 차이잖아요. 그래서 좀 더 효율성이 날 수 있는 그런 학습 방법을 제안해 주실 수 있고 채찍이랑 당근을 적절하게 또 제공해 주실 거기 때문에 어 훨씬 더 디테일한
디렉팅이 가능하다라는 가장 큰 차이점. 그다음에 이제 이 밑에 것도 차이인데요. 오프라인 국어학습 관리 같은 경우 워크북은 중등 워크북은 학생 스스로도 뽑을 수가 있기는 해요. 근데 사실 워크북 활용을 많이 하는 학년은 중고등보다는 초등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초등 워크북은 학원에서만 뽑으실 수가 있어요. 온라인에 있는 회원은 제공이 안 돼요. 그리고 뭐 단어 노트라든지 이런 것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집에서 엄마가 이렇게 단어 노트 막 만들어 가지고 시키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학습 효율성 면에서 이런 것들을 잘 짜 주시는 것들도 학원에서 훨씬 더 높은 성취율을 가져가실 수 있는 요인이고요. 그다음에 온라인 국어학습 외에도 이제 개인회원에는 이런 것들이 사실 제공이 안 되거든요. 요 기초학습, 어휘 트레이닝, 모의고사 실전 트레이닝이 모두 다 설정을 넣어 주셔야 되는 것들이라서 관리자가 설정을 다 일일이 열어 줘야지만 학생 화면에 노출이 돼요. 네, 이런 것들도 이제 안 하죠. 기본 값으로 안 드리게끔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최근에 들었던 그 자기계발 강연에서 그 연사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하셨냐면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노력 중에서 여러 가지가 많은데 가장 확실하고 실질적인 방법은 "내가 뭘 하고자 하는 그 공간에 나의 몸을 이동시키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운동을 막 하고 싶어요. 그럼 집에서도 할 수 있잖아요. 집에서 막 유튜브 틀어 놓고 요가도 하면 되지 뭐. 저기 보면 훌륭한 강사 선생님이 나오잖아. 그것만으로는 실천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요가원에 등록을 하면 요가가 되는 거예요. 거기를 일단 돈 내놨으니까 가야 되고 가면 이 요가를 열심히 하라는 사람들이 옆에 막 다 있고 그런 환경에서 내가 더 같이 융화되고 또 그 분위기에 같이 젖어들게 되고 '아 나도 더 해야 되겠구나.' 이런 동기부여가 되는 측면들이 굉장히 강한 그 동기적인 요소가 됩니다. 느껴보신 적 있으시죠? 그래서 계획을 세울 때도 아이들 학습도 마찬가지로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할 것인가가 잘 구체화되어 있으면 그거를 지속할 수 있는 힘이 높아지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두루뭉술하게 '시간 날 때 올해는 독서 좀 해야지.' 그러면 그 시간이 안 난다니깐요. 그 시간을 만들어 놓으면 독서를 하게 되는데 '아 내가 매일매일 저녁 먹고 나서 8시 반부터 9시 까지 30 분은 무조건 책을 읽어야지.' 구체화해야지 그게 현실화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개인 회원이랑 학원 차이가 엄청나죠. 그래서 학원에서 관리를 하실 때도 몇 시부터 몇 시까지에 매일 그걸 하겠다는 시간을 지정해 주시면 훨씬 더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거고요. 관리 날짜도 매주 금요일 날 워크북을 하겠다. 이 정해 놓으시는 거예요. 시간과 장소를. 그리고 매달 할 수 있는 요런 소소한 이벤트들 있잖아요. 올해는 제일 30 일을 다 안 빠지고 하는 아이들한테 선생님이 햄버거 쿠폰 쏜다. 올해는 뭐 54 XP 뭐 별 복습을 모두 다 하나도 빈 별 없이 잘 만들면 선생님이 뭐 선착순 몇 명 뭐 준다. 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약간 이런 걸 공문화해서 이벤트 같은 거를 쪼끔씩 매달 안 하셔도 됩니다. 첫 스타트한 달 도전 미션 뭐 아니면 여름방학 3주 도전 미션 뭐 겨울방학 지금처럼 겨울방학 같은 때는 신학기 준비니까 좀 더 열심히 하면 의미가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도전할 미션들을 정해 주는 것만으로도 이 아이들이 갑자기 눈에서 막 상심지가 막 타오르고 막 열심히 하려고 하고 그래요. 얼마나 귀엽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면 동기부여도 되고 성취감도 더 올라가고 또 이렇게 같이 할 때 '아 내가 쟤보다 더 잘하고 싶다.'라는 그런 승부욕도 생겨요. 네 이런 것들이 다 아이들을 성장시키는 요인이라서 단순히 콘텐츠가 같다고 해서 '아 이거랑 이거랑 같으면 이거 싼 거 해야지.' 그거는 굉장히 얕은 생각이라는 거를 어 아시고 잘 커스터마이징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